시청자 여러분, 국회 청문회도 끝나고 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빈 노름이라는 비난 속에 5박 6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돌아와서 주말을 이용해 검찰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정치권 움직임, 여론 동향 등을 종합 보고 받은 뒤 9일쯤 월요일쯤에는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결 매경닷컴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국의 운명 예.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예. 다음 주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조금 미세한 여권 내 기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까지는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임명에는 전혀 임명 방침이죠. 변화가 없다. 그랬는데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대통령이 귀국해서 이제 모든 것을 검토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여부? 이 말 한마디라는 게 정치권의 메시지라는 것은 그 말에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임명이 되면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저렇게 하자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 딱 한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 부리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러고 있는 거죠. 뭐. 임명을 강행하면 이 정권은 완전히 식물 정권으로 저는 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그 여지는 좀 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고집을 부려도 약간의 그 측근들에서는 그런 공기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공기가 조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번복해서 무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조국을 사퇴만 시켜도 전국이 상당히 일단은 안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정기국회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판단을 잘해야죠. 지금 안보, 경제 모든 게 다 위기인데 지금 조국을 임명하면은 이 도덕성 이것까지 그러니까 촛불을 든 이유가 과거 잘못한 관행을 분노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는데 촛불 정부라는 정권이 옛날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위선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화 외에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고 있어요. 그 미국의 나이 한 90된 연방 대법원 여성이 있습니다. 로스 베이더 긴즈버그. 거기 영화 대사 하나 나오더라고요. 법정은 그날 날씨가 아니라 그 시대의 기후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 시대의 기후를 보고 법정은 판단해야 된다. 대통령도 그날 한 건 한 건 조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적인 정서 이거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 시대 정서가 뭡니까?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조국이 세 개 중에 맞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대통령이 저는 IQ가 한 50만 넘어도 이건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50만 넘어도. 오늘 어느 유력 조간지 칼럼에도 오히려 이 조국 사건이 불행 중 다행이다. 뭐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동안 뭐 젊은 층이라든가 대다수 사람들 진보 좌파 약간 뭐 친북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겠느냐. 또 본인들도 기득권 세력들 소위 보수 세력들처럼 치부하고 부패하고 비리에 젖은 사람들은 최소한 아닐 거다. 그런 믿음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상이 이번에 조국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을 통해서 그 순기능이 세 가지가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는 좌파 기득권 특권층의 위선적인 모습이
온 나라 삼척동자가 다 알게 됐다. 저 사람들의 얼마나 특권을 갖고 비양심 불량 행동하는지를 온 나라 국민이 다 알게 됐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희망이 없는 정권이고 도대체 변화할 수 없고 아집투성이고 고집불통 정권인 거를 이번에 알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육개혁을 해서 조국 딸을 통해서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거죠. 우리나라 맞아요. 교육 큰일 났다. 다 자소서니 뭐 학종 뭐 하니 다 조작해가지고 조국 부인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기 위조범보다 더하다고. 그렇죠. 인턴이고 뭐 그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식 만들고. 뭐 아직까지 검찰 수사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동양대학이라든지 키스트라든지 뭐 우간다 봉사라든지 그 다 만들었다는 게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조로 도장 찍어가지고 대학 가고 의전원 가고 이게 나라입니까? 맞아요. 이게 나라예요? 저는 그냥 조국 사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사자들은 정말 옛날 같으면은 이건 나타난 것만 해도 중대 결심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사퇴가 아니라요. 더 큰 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육 문제도 뭐 윤 대표님이나 저나 다 시험 본 세대들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해가지고 뭐 시골에 우리 같은 사람이 완전 시골 깡통에 살았지만 공부해갖고 같이 그렇죠. 맞짱 붙어서 그렇죠. 시험을 보니까 뭐 이런저런 소리가 나올 거 없어요. 그렇죠. 떨어지면은 한 해 쉬었다가 다음에 또 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교육 100년 대계라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제도가 바뀌어갖고 지금은 뭐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조차를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사교육 업체만 발전하는데 저는 문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참 걱정되는 게 조국 문제에 대해서 있으면 조국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살펴야 될 건데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그거 개선하는 거라고 하니까 지금 교육부가 대입제도 또 바꾼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할 생각은 안 하고 결과만 갖고 뒤집어서 원인으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말 참 한심한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이 자녀들 좀 백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스펙 쌓기 위해서 왔다 갔다 뭐 대치동이다 어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흔히 돼지 엄마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 돼지 엄마들도 정경심 씨를 보고 완전히 까무러쳐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건 돼지 엄마 정도가 아니라 멧돼지 엄마다. 그럴 정도로 이 기기묘묘한 스펙 쌓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너무 심했죠. 그래도 위조하고 그걸 했다는 거는 이건 중대 범죄, 사문서, 공문서 위조고 증거 인멸이죠. 그래서 난 돼지 나오니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도 생각나요. 거기도 그 농장주 쫓아내고 돼지가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침대에서 우리는 평등하니까 안 자게 못 자게 하는 게 자기 돼지들은 침대에 자면서 뭐라고 하니까 시트를 깔고는 침대에 잘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자기네들끼리 돼지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또 평등한 나라에서 왜 너네만 술 먹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먹지 않는 건 괜찮다. 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동물농장에서 불만 있으면은 쫓겨난 농장주가 다시 돌아올 텐데 너희들 괜찮냐 이렇게 또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하고 지금 문 정권의 조국 사태를 대응하는 방법 너무 저는 똑같고 유사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든 여권에도 그래도 뭐 핵심 참모들도 있고 머리 좀 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런 여론 동향을 모르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 대통령도 또 여권 핵심 인사들도 자기 지지층이 떠나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꼬리를 좀 잘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을 주말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뭐 운명 공동체로 이렇게 왔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를 정권이 살기 위해서 네. 또 우리가 총선에 이기고 재집권하기 네.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이라는 게 또 비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을 계속 끌어안고 간다면은 태풍 링링과 함께 문 정권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죠. 곤 위드 더 윈드. 네, 바람과 그렇죠.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제가 방송 나가서 민주당 쪽 패널이요. 네. 이번 조국 사건의 의혹 제기가 옛날 프랑스에서 있었던 드레푸스 사건 네. 그거랑 똑같다고 우기대요. 아, 그래요? 네. 참. 드레푸스 사건이 왜 억울하게 왜 그 스파이라고 해서 그 대인가 그 감옥에 집어넣어서 예. 온 나라가 프랑스가 막 시끄러웠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 문파가들은 이게 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레푸스처럼 지금 조국이 드레푸스라고 우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은 이 참 게이트에 연루된 희대의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수사 중이긴 하지만 예, 사모펀드나 그 서류 조작한 거나 융동학원 통해서 돈 빼돌리고 한 거 그거 다 어떻게 보면 희대의 저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드레프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권력의 어떤 음모라든가 그렇게 작용할 수 있지만 예. 지금 조국 사건은 무슨 언론이 일부러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야당이 힘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이요. 옛날 촛불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 두드린 거에 비하면은 조족죄입니다. 그때 지금 쓴 거에 10분의 1도 안 써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우리만 왜 이렇게 많이 의혹제기 기사가 쏟아지냐고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적당히 의혹제기에 비해서 오히려 점잖은 편이에요. 눈치 보고 언론에 왜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데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심한 얘기를 하죠. 언론을 기레기라고까지 기레기 예. 기자 플러스 쓰레기에 줄인 말을 대변인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언론에다 얘기하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잘했다고 또 박수치고 저런 정권의 수준입니다. 민주당 집권당의 그런 오만함 네.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이재정 대변인가요? 네. 그런 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현직 국회의원이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정 그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저렇게 험한 말 한 게 본인 스스로도 거짓말로 변호하기가 좀 지쳐서 그런 거 아닌가도 싶어요. 근데 당내 네.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동화가 돼서 그런 그렇죠. 거죠. 그 초선 의원이고 그 비례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비례대표죠. 예. 그런 초선 의원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돌아가는 상황들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또 기류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네. 자기도 이제 어디 내년에는 지역구라도 좀 뛰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충성을 하는 거죠. 그냥 박수 치고 충성하고 거기에 호흡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하나는 예. 뭐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대권 주자들까지 전부 나서서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는 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조국이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도 써서 뭐 운명 공동체다 호랑이 등에 같이 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정권 들어가고 권력 이런 것들도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나눠 먹었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경제 공동체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네. 요것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조국이 빠져버리면 이거 완전 네. 왕창 무너지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네. 추측까지 해요. 뭐 그런 의식도 뭐 박원순 시장도 뭐 조국 그 투자하는데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나 버스 와이파이 뭐 여러 가지 관련이 좀 돼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변호에 또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대권 주자라면은 최소한의 정의감은 있어야 되는데 전 지도자들 국민들이 청군 홍군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청군이 한 거는 무조건 오케이고 상대방이 한 거는 그 홍군이 한 건 무조건 나쁘다. 이게 청군 홍군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이 정도 지도자들이 아마 대권 주자 중에 그 김무겸 의원 정도가 한마디 했어요. 김부겸. 예, 네. 김부겸 의원 정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정식으로 정면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조국 기자간담회를 의원회관에서 한 거는 옳지 않다. 그 얘기 정도 했죠. 본관. 그렇죠. 거기서 네. 한 거는 삼권 분립인데 네. 어떻게 보면 국회가 저
소위 말하는 시중 들어드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회 보고 예. 홍머시갱인가 의원의 사회 보고 이거 정말 넌센스다. 창피한 일이죠. 청와대 예. 이중대로 전락하고 뭐 그 정도. 진짜 여의도 출장소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다른 집권당이. 사람들은 전혀 안 하고 있죠.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뭐 본인은 거부하지만 대권 주자로는 나오고 있는데 동양대학 총장한테 전화해서 시나리오로 짜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참 한심해서 하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의심을 좀 갖고 있는 게 뭐 우리 윤 대표나 저나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권력은 전리품으로서 나눠 먹었어요. 예. 근데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네. 바다 이야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게임. 있었죠. 그걸 네. 가지고 또 그렇죠. 여권 실세들이 싹 대단했죠. 해 먹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 네. 이런 쪽에 지금 뭔가 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 말하자면 이번에 나온 사모펀드 째까 나온 예. 것은 빙산의 일각 그럴 아닌가. 가능성이 많죠. 예.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재 과거 사태라. 노무현 정권 때는 뭐 그때 안희정, 이광재니 여러 사람들은 재벌한테 손 벌려서 받아왔어요. 네. 손 벌려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 들통이 나요. 그리고 지금은 재벌들이 네, 손 벌리는 게 손 벌리는 거 돈 좀 주었다가 큰일 나고 다 지금 큰일 최고랑 나고. 차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금 말 3마리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또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벌한테 손 못 벌리니까 공공사업을 자꾸 관련된 거 태양에너지라든지 뭐 탈원전 뭐 여러 가지 뭐 와이파이 뭐 5G라든지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거를 뭐 펀드나 이런 거를 자꾸 만들든지 회사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다니까요. 여기하고 파이프를 대서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 총선에 돈이 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총선에도 들어가지 들고 않습니까? 뭐 대권 출마하더라도 돈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을 빼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권이 공공사업이나 뭐 미래 차세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돈을 막 풀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일본하고 무역 분쟁 붙으면서 소재산업 국산화에서는 또 돈을 안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파이프가 있다 이렇게 좀 받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윤석열 검찰이 칼을 지금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 면죄부 수사로 갈 경우 칼을 빼들었는데 치지를 못하면 그 칼이 자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벌써 민주당에서는 저 적폐 세력들이네. 그렇죠. 개혁 저항 세력이네. 그렇죠. 그럼 누구를 치겠습니까? 지그들 치는데 검찰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나요? 자칫하면은 내부 반란이 일어날 텐데.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다잖아요. 윤석열 처벌하라고. 네. 그런 일이 있는데 칼이 일본 칼은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칼은 한쪽만 있고 양날의 검에서 상대방을 치지 못하면 윤석열 검찰은 자기가 그 칼에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많아서 이건 수사를 한 거는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의심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은 좀 아직은 아닌 걸로 그런 왜 여당 내에서 극렬히 반발하고 또 문바들이 막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엿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뭐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잘 짜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검찰을 이번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리가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이 아까 그 이재정 원내대변인 뭐 기레기 발언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을 좀 잠깐 질책을 했는데 사실 저도 뭐 과거 11대부터 국회를 출입했었고 쭉 정치를 지켜봐 왔는데 이런 집권당은 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권력.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이렇게 굽심되는 정권은 처음 본 것 같고 집권당은 대신 국민과 언론에 대해서는 너무 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국민과 대해서는 싸우고 있죠. 청와대에서는 굴종하고 있고 특히 요새 보십시오. 뭐, 손혜원. 그, 탈당 기자회견 할 때 누가 사회 봤습니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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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홍영표가 와가지고 옆에서 사회 봤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홍무순 의원이 또 사회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문 대통령하고 조금 힘이 실렸다면은 저렇게 앞장서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는 저렇게까지 나를 세우고 있죠. 이게 대변인이, 집권당 대변인이 언론에서 저렇게 험한 얘기하는 게 역대가 유례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이라는 거는 집권당하고 언론하고 중간에서 양쪽을 잘 달래고 보듬어 가면서 아유 뭐 이렇게 힘들게 해 우리 좀 잘해봅시다 하고서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끝나고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근데 거기다 대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상 알아본 거잖아요. 예, 그 의원회관을 조국 기자간담회 하는데 문제가 없냐 그런 거 물어보면 거기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험한 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보니까 집권당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거죠. 예. 우리 윤 대표나 예. 저는 요즘 뭐 종편에 출연 안 합니다만 예. 출연하다 보면은 예. 그 당 대변인들이 네. 종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네. 항의하고 불만 표출하고 누구 그 패널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 네. 이런 소리들 우리가 풍문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감히 그렇죠. 일개 대변인들이 언론사 막 전화해가지고 네. 국장한테 전화하고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봐야죠. 언론이 지금 방송 특히 재갈이 물려 있거든요. 방송사 인허가들이 또 내년 초에 또 다 있어요. 예. 방송사들 허가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도 평점을 또 방통위 심사위원들 하는데 그건 또 여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패널들 출연까지 집권당에서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죠. 네. 그래갖고 자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자기네들 이렇게 또 나오고. 나 어디 나가고 싶다. 네. 어디 좀 내달라. 네.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집권당을 대표하는 패널도 뭐 그 사람은 집권당을 대표해야 되지만 와서 얘기하는 수준이 좀 한심해요. 네? 한심해. 어느 정도 이 객관성과 이 균형감을 갖추면서 그 집권당을 좀 옹호하는 좀 논리를 정도 펴는 게 상식인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놀리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좀, 예, 좀 한심하다고 봐야죠. 우리의 정치의 수준의 문제 아닌가 싶고 민주주의의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지 예.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조국 후보자 네. 기자간담회 이후 네.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까지 예. 나와서 예. 이제 찬반이 거의 비슷해졌다. 여론이 바뀌었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디 근거도 없는 셀프 예. 여론조사를 들이대면서 1.5% 차뿐이 안 난다고. 또 옛날에도 문제가 된 그 여론조사 예. 회사 하나 있죠. 예. 이미선 재판관 때도 네, 그렇죠. 처음 조사 때는 그 확 차이가 리얼미터인가요? 리얼미터인가? 어디서 뭐. 그런 또 예.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런 여론조사 기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증거는 예. 없습니다만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예. 그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다 내놔요. 네.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지금 임명을 강행하는 그렇죠. 또 뭐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예. 뭐 문 대통령이 이런 여론조사, 거짓 여론조사를 보고 결정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예. 특히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합리화하는 거죠. 예. 보통 뭐 가짜뉴스 하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가짜뉴스죠. 조국 기자간담회 했다고 갑자기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 주위 사람들은 뭐 동창회도 가고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만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아졌던데요. 그러니까 독재 정치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징후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심판 매수예요. 심판 매수.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그게 얼마나 지금 영향을 네. 미칩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짜 검찰 네. 수사가 필요하다고 나는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 여론조사한 거는 뭐 또 얼렁뚱땅 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1.5% 차이가 난다는 건 얘기 안 하잖아요. 자체에서 조사했다고만 하지.
그러니까 국민들을 저기 혹세무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검 띄우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예. 좀 다뤘습니다만은 요즘 포털 사이트에다가 실검을 그 문바들이 예. 좌표 찍어갖고 띄워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을 저렇게 조작하는 거는 정말 이 촛불, 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촛불이 오히려 민주주의로 태우는 촛불이 됐어요. 그렇다니까요. 예, 그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렇게 문바들 소수의 몰려다니면서 언론이고 뭐 포털이고 다 이렇게 휘저어 놓는 거, 그러면서 우리 전체적인 정부에 영향받는 거는 정말 불행한 사태라고 봐야죠. 아니, 드루킹 사건 때 그런 여론 조작, 그게 뭐 사실일리가 있느냐 하고 뭐 그렇게 난리 법석 쳤는데 이번에 그 실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네, 그렇죠. 조국 사건으로. 그렇죠. 아,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구나.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여론 조작의 실체를 여기서 본 거예요. 그렇죠. 특히 뭐 여론조사 기관도 엊그제까지 일주일 전까지 한 20% 차이가 났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4, 5%로 줄어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이제 또 조사하면은 오히려 찬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가능성이 많죠. 또 조작했을 수도 있고 질문 자체를 또 바꾸면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기관이라. 그렇죠.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임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서, 사법 개혁을 위해서 조국이라는 장관을 임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라고 봐야죠.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조국 사건을 보면서 조국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검증이라든가 비판이 가혹하다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는데,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 2년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오만 오기, 일방통행, 하나무인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그 어떤 쌓였던 불만 또 그런 것들이 조국을 통해서 일시에 폭발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불통, 2년 동안 불통, 뭐 외교, 안보, 뭐 다 흐트러졌잖아요. 근데 계기가 없었는데 조국이 딱 그래도 하나 뭐 도덕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깨끗한 거 아니냐 했는데, 선비들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선비가 아니라 양아치잖아요. 양아치. 양아치예요. 이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다 챙겨가는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데, 저는 이번 정권에 대해서 말할 게, 지금 언론이 두드려 맞는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은 쇠몽둥이로 맞았어요. 지금은 조그마한 회초리로 맞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박근혜 정권 때는 언론에 대해서 많이 당했어요. 쇠몽둥이 아마 그때 못도 좀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세월호 7시간 갖고 얼마나 많이 시달렸어요. 그 결국 정권까지 날려가고 아직도 감옥에서 못 나왔지만, 뭐 박근혜 정권을 제가 미워하고 싶지는 않은데, 거기에 당한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언론이라는 게 본성이 뭐예요? 거울에 비치는 대로 쓰고 분석하는 게 언론입니다. 거울을 보고, 그 거울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읍참 조국이 아닌 조국 임명 카드를 선택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문 정권의 침몰 비극이 패스트 트랙을 타게 될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